아침 식사 시간 L그룹 일가의 거대하고 적막한 다이닝룸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긴 테이블의 양끝에 한지훈과 강서은은 각자의 세상에 갇힌 채 앉아 있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타인이었다. 침묵의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은은 저택에 붙어있는 자신만의 성역, 아름답게 설계된 현대식 온실로 향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조경가였지만 이 결혼 안에서 그녀의 재능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식물을 돌보고 스케치북에 정원을 그리며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었다. 2년 전 L그룹이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휘말렸을 때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맺어진 계약 결혼.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 최유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교묘한 조종의 실이 엮여 있었다. 지훈 오빠 바빠. 나 지금 촬영장인데 자꾸 오빠 생각만 나. 그 가짜 결혼 이제 정말 끝나는 거 맞지? 약속했잖아. 몇 년 전 지훈이 개인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유진은 자신의 중요한 커리어를 희생하며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지훈은 그것이 자신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에게 서은과의 결혼은 목적을 다한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의무는 유진에게 있었다. 그는 법무팀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두둑한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가장 깔끔하고 공정하며 이성적인 결론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실에서 정원 디자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서은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 앞에 테이블에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올려놓았다. 다음 달이면 우리 계약 기간이 끝나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는 어떤 반응을 예상했다. 눈물 분노 혹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협상. 그는 퇴직금을 최대화하려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은의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봉투를 그리고 그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봉투를 바로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했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안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수긍.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완전히 허를 찔린 채 서 있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깔끔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다.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이 평온함이야말로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뒤흔든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강서은은 이혼 서류를 들고 한지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협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거대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이미 자신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힌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서명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추가 조건은 없어요. 그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 이사업체는 이미 불렀어요. 그녀의 효율적이고 감정 없는 태도는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왜 그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지 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계약의 논리가 그를 막아세웠다. 그는 그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PC로 저택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작은 이사 트럭을 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짐은 아주 적었다. 대부분이 책과 설계 도구
그리고 온실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날 저녁 그는 똑같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왠지 모르게 더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녀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희미한 풀과 흙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불안의 첫 싹이 텄다. 한편 서은의 세상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사무실을 겸한 스튜디오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저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따뜻했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짐을 풀고 제도판을 설치하고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는 상당한 액수였다. 그녀는 그 돈을 사치품에 쓰지 않았다. 사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경 설계회사를 등록했다. 이름은 푸르름. 그녀는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결혼 전에 알고 지냈던 인맥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차근차근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그녀의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지훈의 삶은 계속되었다. 최유진은 이제 그의 자유를 축하하며 저택의 공식적인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을 자신의 취향대로 다시 꾸미고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유진의 끊임없는 수다와 물질적인 욕망은 서은의 조용하고 품이 있던 모습과 비교되며 그의 신경을 거슬리기 시작했다. 서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얻었다.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작고 독립적인 아트 갤러리의 옥상 정원을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지루한 기업 만찬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그녀의 텅 빈 방에서 났던 그 희미한 흙냄새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저 익숙했던 일상이 깨져서 그런 것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불안의 씨앗이 서서히 후회의 어린 묘목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은의 작은 회사 푸르름은 유명 현대 미술관인 갤러리 섬의 옥상 조각 정원 설계라는 작지만 권위 있는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녀는 갤러리 관장 앞에서 자연과 예술 작품이 서로 대화하도록 만드는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는 디자인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건축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자 갤러리 신관의 주 후원자인 건축가 이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녀의 발표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따뜻한 미소 지적인 눈빛, 그리고 차진훈의 날카로운 권위와는 정반대되는 편안한 자신감. 그것이 이민준의 첫인상이었다. 민준은 서은의 디자인에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이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갤러리 관장은 열광적으로 그녀의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태도에는 거만함 대신 순수한 전문가적 관심이 담겨 있었다. 강서은 씨 아주 훌륭한 콘셉트였습니다. 토종 풀들을 이용해 금속 조각품들과 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니. 정말 영감이 넘치는군요. 두 사람은 건축과 조경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은이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열정적이고 지적인 대화였다. 이민주는 잘생기고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전문가로 대했다. 그녀의 일을 취미라고 폄하했던 진훈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주는 그녀의 회사 푸르름이 이제 막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업계는 신생 회사들에게는 꽤나 험난하죠. 그가 친절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실력 있는 자재 공급업체와 시공업체들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어떤 저희도 없는 순수한 호의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신관 건축을, 그녀는 옥상 정원을. 그들은 종종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먹으며 일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강인함에 끌렸고 그녀는 그의 따뜻함과 존중에 끌렸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차진훈의 세상. 이혼 서류는 아직 처리 중이었다. 그와 최유진은 이제 공식적인 커플 행세를 했다. 그들은 화려한 행사에 함께 참석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유진의 대화는 온통 자기 자신의 인기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에서 조용히 정원 디자인 책을 읽던 여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다시 갤러리. 서은과 민주는 해질녘의 옥상에서 자신들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심으로 근심 걱정 없는 환한 웃음이었다. 지는 해가 그녀의 눈 속에 담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그것은 그가 막 던져버린 행복의 가능성을 담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최유진은 승리자처럼 한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못마땅해 했지만 새로운 안주인이 될 그녀를 깎듯이 모셔야만 했다. 그녀는 미니멀하고 우아한 공간을 못마땅하다는 듯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 집은 너무 차갑고 생기가 없어. 내 손길이 좀 필요하겠네. 그녀의 리모델링은 강서은의 조용한 존재감을 지워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이었다. 그녀는 서은이 골랐던 심플하고 우아한 화병들을 천박한 황금색 화병으로 교체했다. 커피 테이블 위에 있던 예술 서적들을 치우고 자신이 표지 모델로 나온 패션 잡지들로 채워 넣었다. 그녀는 집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던 서은의 차분한 리넨 향을 자신의 무겁고 달콤한 향수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마지막 목표는 서은이 유일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었던 테라스 구석의 작은 허브 정원이었다. 서은이 정성껏 가꾸었던 희귀한 허브와 향기로운 들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유진은 그곳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게 뭐야? 완전 잡초밭이잖아. 그녀는 정원색에 말했다. 이거 싹 다 뽑아버려요. 난 여기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을 원해. 깨끗하고 모던한 걸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우는 어딘가 달라진 집의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다가 파괴된 정원을 발견했다. 비옥한 검은 흙은 뒤집혀 있었고 식물들은 뽑힌 채 한쪽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서은이 조용히 그 정원을 가꾸던 모습을 기억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이 느껴지던 공간이었다. 그때 유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미안한 얼굴을 연기했다. 오빠 미안해. 난 이 작은 밭이 중요한 건지 몰랐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난 그저 오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을 사랑스러운 제스처로 포장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울기 시작했다. 오빠도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 난 마치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것만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 그저 계약 결혼이었을 뿐인데도 말이야. 그녀는 능숙하게 피해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을 위해 했던 희생들을 상기시켰다. 난 오빠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가짜 아내라도 오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보는 건 나한테는 고문이었다고. 내 유일한 소원은 이제라도 오빠랑 진짜 가정을 꾸리는 거야.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진훈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분노의 불씨는 그녀를 향한 뿌리 깊은 죄책감과 의무감에 의해 꺼져버렸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사랑스러운데 고작 잡초밭 때문에 화를 냈던 스스로가 나쁜 놈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내 말이 맞아. 그의 목소리는 밋밋했다. 이 편이 더 낫겠지. 더 깔끔하고. 그는 또다시 성공적으로 조종당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다. 유진은 테라스에 새로 만들 수영장에 대해 행복하게 제잘거렸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예전에 서은의 정원 디자인 책이 놓여있던 텅 빈 커피 테이블의 한 구석에 머물러 있었다. 집은 이제 유진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다. 서은의 평온한 퇴장이 심어놓았던 불안의 씨앗은 유진의 숨막히는 존재감에 의해 물을 줘지며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갤레오리 섬의 옥상 정원 공사 현장. 강서은과 이민주는 설계 도면을 함께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일에 대한 공통된 열정으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활기찬 동료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재능이 결합된 정원은 하루가 다르게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두 사람의 직업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적인 시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일 외에도 오래된 영화에 대한 취향이나 특정 종류의 커피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현장 미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미묘한 시선의 교환, 편안한 웃음, 어색하지 않은 침묵. 부드럽고 유기적인 이끌림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갤러리 근처 햇살이 잘 드는 카페에서의 점심 식사 자리. 우연히 그곳에 있던 한 사교계 가십 전문 기자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유명 건축가인 이민준과 그가 넋을 잃고 바라보는 아름답고 낯선 여인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기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 온라인 매거진에 실렸다. 기사의 제목은 암시적이었다. 스타 건축가 이민준의 새로운 뮤즈 천재, 건축가 재능 있는 신인 디자이너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찾다. 기사는 갤러리에서의 서은의 작업을 극찬하며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추측을 부풀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그들의 사교계에 퍼져나갔다. 그 소식은 차진훈의 사무실에도 도착했다. 그의 비서인 김 비서는 유명 인사인 이민준이 관련된 가십이었기에 데일리 브리핑에 그 기사를 포함시켰다. 그는 지극히 중립적인 태도로 보고했다. 회장님 주변에 흥미로운 가십이 돌고 있어 보고 드립니다. 진우는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을 보았다. 그의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계약 아내 강서은이 다른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남자는 잘생겼고 성공했으며 자신에게는 없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날카롭고 추악한 감정이 그의 배를 뒤트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감정의 강렬함에 스스로 놀랐다. 질투 말도 안 되지. 그는 즉시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했다. 이건 질투가 아니다. 짜증이다. 그녀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적으로 여전히 그의 아내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강서은이다. 이런 대중적인 로맨스는 L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이건 자존심과 대외 이미지의 문제일 뿐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이토록 화가 난 유일한 이유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의 행동은 지극히 사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민준에 대한 모든 기사를 검색하며 라이벌의 업적들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서운히 웃고 있는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당장 서둘러. 그는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합리화는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낯선 질투의 통증이 그가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이서연과 이민준의 가십 기사를 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가 서두르라고 지시했던 이혼 절차는 그의 속마음을 눈치챈 법무팀의 철저한 검토라는 명목 아래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핑계 삼기로 했다. 가문의 이름이 저런 가십으로 진흙탕에 끌려 들어가는군.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서은 씨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줘야겠어.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은 그의 질투심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변명이었다. 그는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아 갤러리 섬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옥상 정원에서 그는 서은과 민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설계도면 위로 머리를 거의 맞댄 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일과 대화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들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준이 설계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자 서은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툭 쳤다. 서로에게 아주 편안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나올 수 있는 작고 친밀하며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제스처.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그녀가 저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지훈에게 그 광경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 것 그대로의 소유욕 섞인 분노가 그의 안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등장은 따뜻하고 협력적이던 현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렸다. 재미있어 보이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차가움이 뚝뚝 묻어났다. 서은과 민주는 깜짝 놀랐다. 지훈 씨. 민주는 신사답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한 총수님 놀랍군요. 이민준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의 작품을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은 그가 내민 손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서은만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일이라는 게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사적으로 친밀해지는 것도 포함하는 모양이지. 당신이 아직은 내 아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군. 내 아내라는 단어에는 무겁고 노골적인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의 무례함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서은은 완벽하게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위축되지 않은 오히려 지친 듯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이혼 서류를 제게 건넨 사람이 바로 한지훈 씨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모양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나가고 있어요. 제 사생활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은 그것이 사실이었기에 그의 화를 돋우었다. 그는 이곳에 올 권리도 화를 낼 권리도 없었다. 그는 질투에 눈이 먼 바보처럼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민준이 서은의 앞을 미세하게 막아서며 보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서은 씨는 최고의 프로페셔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으로 그녀를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감정 폭주에 의해 패배하고 굴욕감을 느낀 지훈은 그들을 노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폭풍처럼 그 자리를 떠났다. 차로 돌아온 그는 손등이 하얗게 될 정도로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왜 그곳에 갔을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그는 마침내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의 감정이 가문의 이름에 대한 짜증 따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날 것 그대로의 부정할 수 없는 질투였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무심하게 버렸던 그 여자를 되찾고 싶어 하고 있었다. 최유진은 한지훈이 갤러리 공사 현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강서은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다. 소유욕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서은을 영원히 악녀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서은과 민준이 그날 저녁 정원 프로젝트의 1단계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사교계 인물들과 기자들이 있을 법한 고급스럽고 인기 많은 레스토랑을 장소로 골랐다. 그녀는 자신의 공연을 준비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즐거웠다. 서은과 민주는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은에게 작고 사려 깊은 선물을 건넸다. 희귀한 역사 정원 디자인에 관한 책이었다. 직업적인 존중과 커져가는 개인적인 호감이 담긴 제스처였다. 서은은 진심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전날의 굴욕적인 폭발 이후 지훈은 서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그녀의 일정을 알아냈고 지금 이 순간 우연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가장한 채 레스토랑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편안한 웃음과 대화를 들끓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최유진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녀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완벽한 충격과 상심의 가면을 쓴 채 다가왔다. 서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테이블에 다 들릴 만큼 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직 이혼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짓을 존경받는 이민준 씨와 함께. 그녀는 순수한 저녁 식사를 추잡한 불륜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그녀는 서은이 당황하고 민준이 난처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준은 완벽하게 침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강서은 씨와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료일 뿐입니다. 소란 피우지 말아 주시죠. 그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서은의 명예를 보호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유진은 마지막 무기를 향해 돌아섰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가 앉아있는 구석자리를 향해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천둥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유진을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은의 손목을 단단하게 붙잡았다. 나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은은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 끼어들려 했다. 한 총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은 불이라도 얼려버릴 듯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나와 내 아내 사이의 문제다. 상관마. 그는 넋이 나간 서은을 레스토랑 밖으로 끌고 나갔다. 뒤에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유진과 걱정스럽지만 무력한 민준, 그리고 수군거리는 구경꾼들로 가득한 혼돈의 현장이 남았다. 그는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날 것 그대로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갔다.
그가 그토록 피해왔던 정면 대결이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차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이었다. 한지우는 거칠게 차를 몰았고 강서은은 그의 손아귀에서 자신의 손목을 빼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붉게 멍이 든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날것의 감정이 담긴 얼굴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 자식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민준, 그 자식 뭐냐고. 그렇게 쉽게 이혼 서류에 서명한 이유가 그놈 때문이었나. 질투심은 그를 비이성적이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내 아내였을 때부터 내 등 뒤에서 그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이 집을 떠난 거였어.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무관심을 그녀의 불륜이라는 죄목으로 덮어씌우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은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린 한마디였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그의 냉담함과 무관심을 조용한 위엄으로 견뎌왔다. 하지만 이 위선적이고 소유욕 넘치는 분노는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그녀 자신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내 남편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내 남편 노릇이라도 하시겠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죠? 당신은 이 차가운 집에서 나를 공기처럼 가구처럼 대했어요. 내 하루가 어땠는지, 내 일은 어떤지, 내 꿈이 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위해 나를 버려놓고 감히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쏟아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남편이었던 적 없어요, 한지훈 씨. 당신은 그냥 내 사업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차갑고 무심한 남자. 당신에게는 질투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그 이혼 서류를 내게 건넨 바로 그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요. 그녀의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분노를 꿰뚫고 죄책감의 핵심을 찔렀다. 그녀의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에 그는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위선자였고 바보였다. 이성의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그의 날것 그대로의 추악한 진심이 터져 나왔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무너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그놈을 보고 웃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그놈이 네 팔에 손대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다.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미칠 것 같아. 이것은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었다. 날것 그대로의 지저분하고 이기적인 질투의 폭발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가 지난 2년간 그녀에게 했던 말 중 유일하게 정직한 것이었다. 그의 절규의 메아리가 공기 중에 맴도는 가운데 방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채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조차 부정해왔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버렸다. 한지훈의 격정적인 고백이 남긴 정적 속에서 강서은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을 버렸던 남자의 날것 그대로의 소유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공간이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다. 피곤하네요.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제는 자신의 집이 된 스튜디오 오피스텔로 돌아가 버렸다. 펜트하우스에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씨름해야 하는 지움만이 홀로 남겨졌다. 자신의 폭발적인 행동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왜 그는 자신이 기꺼이 버렸던 여자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그는 서은을 향한 감정 맹렬하고
본능적인 질투과 유진을 향한 감정 차분하고 이성적인 의무감을 비교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 두 감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을 향한 사랑은 갚아야 할 빚이었고 서은을 향한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이었다. 이 논리적인 모순이 그를 괴롭혔다. CEO로서 그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을 향한 자신의 빚의 근원을 다시 검토해야만 했다. 그는 충성스러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해 줄 것이 있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유진 씨에 대한 것이야. 구체적으로는 5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가 나를 돌보기 위해 박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주연 자리를 포기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진이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지훈이 벌인 소란에 대해 듣고 의기양양해 있었다. 그가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마침내 서은을 정리했다고 착각한 것이다. 오빠 어젯밤 정말 멋있었어. 이제 그 쓰레기도 치웠으니 우리 제대로 함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그녀를 보기 시작한 지훈에게 그녀의 말과 소유욕은 역겹게만 느껴졌다. 서은의 고통을 축하하는 그녀의 모습이 추악했다. 바쁘다 유진아. 나중에 얘기하지. 그는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다. 그가 그녀를 밀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다. 진실은 간단하고도 파멸적이었다. 최유진은 그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재능 부족을 이유로 최종 오디션에서 탈락했다. 그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했다는 이야기는 그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그녀가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김 비서는 또한 유진이 이 빚을 빌미로 지난 몇 년간 그의 돈과 호의를 이용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증거까지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지훈의 삶의 기반을 산산조각냈다. 빚은 거짓이었고 그가 느꼈던 사랑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조종자가 교묘하게 설계한 감옥이었다. 그는 해방감과 함께 더 깊은 어리석음과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캐스팅 디렉터의 진술서와 그녀의 금융기록 같은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침착하게 늘어놓았다. 진실이었던 게 하나라도 있긴 한 거니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증거 앞에서 그녀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발악했다. 그래, 거짓말이야. 그래서 뭐 넌 나한테 빚졌어. 내가 네 곁에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넌 나한테 이 정도 인생은 빚진 거라고. 그는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가. 그가 말했다. 내 빚은 이제 다 갚았다. 그는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건물 밖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 밖으로 끌어냈다. 유진의 감옥에서 마침내 해방된 그는 이제 더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그를 위선적인 냉혈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상처를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진실을 마주한 후 한지훈은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무팀을 통해 최유진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다. 그는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찬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팔고 더 작고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만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서은에게 무작정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말은 이제 값쌌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공간과 일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돕기 위해 사용했다. 그는 익명의 거대 클라이언트를 그녀의 회사 푸르름에 보내
그녀의 회사를 업계의 주요 주자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는 또한 이민준이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이제 지우는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강력하고 친절한 경쟁자와 싸워야만 했다. 그 싸움은 훨씬 더 어렵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지훈의 서툴고 어색한 구애가 시작되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조경 디자인 책을 읽었고 총수의 모습이 아닌 그녀와 그녀의 팀을 위해 커피와 간식을 사들고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듣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거대 프로젝트에 위기가 닥쳤다. 디자인의 핵심이었던 희귀 수입 수종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세관에 묶여버린 것이다.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였다. 민준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도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서은이 포기하려던 순간 지훈이 나섰다. 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자신의 물류 전문 지식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밤을 새워 복잡한 행정 문제를 해결했다. 마침내 나무는 통관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올바른 이유를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서은은 처음으로 그의 총수로서의 모습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위기가 해결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가 고맙다고 하자 그가 말했다. 내가 처음부터 되었어야만 했던 모습이오. 당신의 파트셔.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만 부탁했다. 몇 달 후 서은의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도심 속 정원은 수많은 건축상을 휩쓸며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와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이제 자주 목격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느리지만 유기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녀가 디자인한 정원의 공식 개장식이다. 이민준이 찾아와 친구로서 그녀에게 축하의 포옹을 건네고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며 돌아섰다. 그가 떠난 자리에 지훈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예전에 그들이 일하며 함께 마셨던 것과 똑같은 소박한 종이컵에 담긴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군. 그가 말했다. 서은은 자신이 만든 정원을 그리고 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이혼 서류는 오래전에 잊혔다. 그들의 계약은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길고 힘든 과정을 통해 얻어낸 존중과 용서,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진 진짜 파트너십으로 대체되었다. 조용하고 희망적이며 마침내 얻어낸 행복한 결말이었다.